각막이 많이 손상됐으리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 너무 안약을 많이 제가 넣어서. 생각할 땐 박상민 씨가 제일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도 선글라스를 많이, 선글라스 많이 끼면 좋죠, 오히려. 네. 네. 정말 자외선에서 그러니까 보호할 수 차단되고. 있으니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성민 씨가 1등일 수도 있겠다. 나이 순으로 세워. 자, 지금부터 시작! 뛰었습니다. 자, 일단, 분이 넘고, 누가 먼저 넘어질까요? 각막 두께가 누가 제일 두꺼울까요? 이정민 씨 잘 따라가고 잘 있어요. 뛰고 있어요. 네. 아, 윤정수 씨. 제일 먼저 넘어졌고. 자, 둘 중에 누가 각막왕이 될 것인가? 이것도 은근 승부요. 그래요. 자극합니다. 야, 박상민 씨가 비타민 각막왕이 됐습니다. 야, 의외의 결과. 상당히 의외인데요. 네. 이미 박상민 씨는 라식 수술로 이제 한번 했는데, 그죠? 각막을 깎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박주규 씨 말이 맞는 건가요? 제가 자외선을 차단해서 그런가? 전혀 차단하고 다녀요. 선글라스 효과가 있나요? 자, 각막 두껍다고 만세 부르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등 기분 좋으시죠? 1등은 최고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윤정수 씨는 제일 먼저 넘어졌어요. 예. 이유가 있네요. 눈이 자꾸 이 마르는 안약 게. 자꾸 넣고 시도 때도 없이 넣더라고요. 그것도 안약도 바카의 안약 있잖아요. 화한 거. 그걸 저보고 한번 줬는데 시큼시큼하고 아주 그 버릇 안 좋다. 내 각막 왜 그러지? 네, 결과. 나색을 해요. 그래요. 먼저 3등인 그 윤정숙 씨를 보게 되면 시력은 양쪽이 다 1.0으로 굉장히 좋지만은요. 각막 두께는 약 555 마이크론으로서 세 분들 중에서 가장 얇습니다. 근데 시력이 좋기 때문에 뭐 굴절 수술이 필요 없겠지만 혹시 굴절 수술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각막이 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경우고요. 그다음에 2등인 이제 이정민 씨 같은 경우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0.04 양쪽 눈 다 0.04인데요. 각막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굴절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뭐 라식이나 라섹이나 다 두 개 다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등인 이제 박상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굴절 수술을 받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각막이 얇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두 분보다도 더 두꺼운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수술 전 그때도 굉장히 더 많이 두꺼워져 있었고 아마 그 라식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도근시 쪽이 아닌 시력이 아까 0.3 나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중등도나 경중도의 그 근시였기 때문에 각막을 절삭한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직도 두꺼운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게 두꺼운 건 박상민 씨로 드러났네요. 상품 없나요? 없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또 미용을 위해서 시력 교정술을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올바른 상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끼셨던 분들이 그것을 벗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가 벌써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어떤 합병증이 생길지 또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잘 모르고 시행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성이 확보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그 합병증을 잘 모르고 했었던 경우가 최근에 보도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위험한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안정 벗고 지내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몇 살 때부터 라식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굴절 수술은 성장기가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 19세 내지 20세가 정도가 되면 키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전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굴절 수술을 해놓고선 맞춰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근시가 더 진행되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더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라식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다시 렌즈 착용은 힘든 거죠. 다시 렌즈 착용이 가능합니다. 또 상태에 따라서 재수술도 가능하고요. 그것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컨택 렌즈 못 낀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막의 두께가 확보가 되어 있다면 재수술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오늘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궁금증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자, 저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비타민 건강검색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건강해집니다. 전현무와 함께하는 비타민 건강검색어 5위 학교 앞 간식거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방과 후 필수 코스 분식집. 떡볶이, 꼬치, 호떡, 와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하지만 너무 짜고 단 음식이 많아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과도한 나트륨과 당 섭취는 심장 질환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 어린이 여러분 간식은 조금만 먹기. 4위 노화 방지에 좋은 은행.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에 주렁주렁 달리는 은행.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는 사람이 많지만 알고 보면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덩어리 효자식품. 특히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한 장수 전문가는 은행을 노화방지 5대 식품으로 꼽기도 했다는 사실. 냄새는 고약해도 맛과 영양은 끝내줍니다. 3위, 입술 틀 때 침 바르지 마세요. 건조하고 찬바람이 불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요즘. 그런데 입술이 텄을 때 흔히 바르는 침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히려 입술에 있는 수분을 빼앗고 침에 있는 소화 요소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 촉촉한 입술을 원한다면 침 대신 보습제를 바르고 심한 경우 병원 문을 두드리세요. 2위 코코아. 고혈압으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 달콤 쌉싸름한 코코아에 주목하라. 코코아에 들어있는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 코코아를 제대로 즐기려면 인스턴트가 아닌 순수 코코아 분말을 우유나 물에 타서 먹는 것이 좋다. 코코아 한 잔의 여유가 혈압을 지켜줍니다. 1위 도마관리법. 맛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 도마에 변기 깔개보다 세균이 더 많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마 표면에 생긴 흠집 안에서 온갖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 그렇다면 세균 걱정 없이 도마를 사용하려면 스텝 1 여기에 도마 한 개 추가요. 육류 생선용과 채소 과일용은 따로따로. 스텝 2 뜨거! 사용 후 80도 이상의 물로 살균 소독. 스텝 3 축축한 건 oh no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세균 이제 키우지 말고 싹 잡으세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시간 비타민 건강 검색어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도마가 요즘 사실은 소재도 다양해서 그렇죠. 예, 뭐 조금 낫지 않을까 하고 선택하는 때도 고심을 하는데 좀 신경을 더 써야겠군요. 예, 도마에는 뭐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도 있고 유리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 플라스틱 제품은 물이 잘 들어가지가 않죠. 네. 따라서 세균이 잘 번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나무 좀 여기 이제 상처가 나고요. 네, 흠이, 음식물이 예. 끼고 그런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이 나무도마를 사용할 때는요 세척 살균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건조하고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입술에다가 보호제를 바르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어요. 네. 꼭 바르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요 입술 보호제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피부 장벽층을 보호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가 있을 때는요 사용을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예. 그 어르신들이요 은행을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고 저희 그 어머님도 자꾸 그 주머니 위에서 만지작 하면은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많이들 갖고 오시는데 그 은행은 어떻습니까? 은행에는 섬유소가 많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소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은행에는 또 청산 화학물이 생성되기 때문에요. 날로 드시지 말고 또 조리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시면 하루에 150개 이상 드시면요. 150개요? 150개? 정말 많이 먹는. 예. 너무 많이 먹는다. 발열 또는 구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비타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